명배우 그레고리 팩 주연의 전쟁영화 12 O'Clock High. 우리나라에선 정오의 출격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는데요. 12 O'Clock High는 정면 상공이라는 의미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투기들이 맷집 좋기로 유명한 미 육군 항공대 B-17 폭격기들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술이 그나마 방어력이 약한 정면 기수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12 O'Clock High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독일군이 상대하기 힘들었던 폭격기가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이름의 B-17이었지만 이 기체도 수십 대가 격추된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슈바인프루트 2차 공습작전이 이번 편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7월 독일이 사용하던 볼 베어링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모여있는 슈바인프루트의 공습작전이 수립됩니다. 볼 베어링은 독일군 장비들의 핵심 부품이었기 때문에 이 생산 공장들을 공격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슈바인프루트의 공장들이 너무 작았고 주변에 강력한 방공망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아예 목표물에서 제외시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티 8이라는 별칭의 미 육군 항공대 제8공군 사령관 아이라 이커 중장은 콧대 높은 폭격기 만능론자였기에 중무장한 대규모의 B-17 폭격기라면 대낮에 호위 전투기 없이도 임무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슈바인프루트와 더불어 메샤슈미트 전투기 공장이 있는 레겐스부르크 역시 동시 목표가 되었습니다. 레겐스부르크를 먼저 공격하여 독일 전투기들을 유인해낸 후 중요 목표인 슈바인프루트를 폭격하는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커티스 메이 대령이 지휘하는 제4 폭격 비행단은 P-17 폭격기 146대, P-47 썬더볼트 전투기 87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레겐스부르크를 폭격하고 그대로 알프스와 지중해를 건너 알제리의 미군 기지에 착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준장이 지휘하는 제1 폭격 비행단은 B-17 폭격기 230여 대로 구성되었고 주요 목표인 슈바인프루트를 폭격하고 영국의 기지로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개시일인 8월 17일 아침 기지 주변에 짙은 안개가 끼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르메이 대령의 제4 폭격 비행단은 예정대로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에 이륙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제1 폭격 비행단은 안개 때문에 이륙이 연기되며 3시간 이상이나 늦어진 오전 11시 30분경 이륙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계획은 다 어그러졌지만 이미 이륙한 대규모의 제4 폭격 비행단이 가득 실은 폭탄과 연료를 전부 영불 해협에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에 작전은 강행됩니다. 르메이 대령의 폭격기들은 네덜란드를 지나 독일 국경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서서히 독일군 전투기들과 대공포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 전투기들은 폭격기들의 호위를 맡고 있는 P-47 썬더볼트가 연료 부족으로 곧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뿐 적극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호위기들이 돌아가자 기다렸단 듯이 독일 전투기들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독일군들은 치밀했습니다. 독일군도 맷집 좋고 사방을 기관총으로 두른 강력한 무장의 B-17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B-17 편대는 박스형의 편대 대형을 짜고 비행했는데 서로 사각을 엄호하며 강력한 화망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대형을 깨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B-17 기관총 사거리 밖에서 로켓탄을 발사하거나 아예 B-17 편대 위에서 지연신관을 장착한 폭탄들을 투하하여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근접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수 부분을 집중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한 B-17들은 여지없이 사냥당했고 점점 불꽃에 휩싸여 추락하는 기체들과 탈출하는 낙하산들로 하늘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목표인 레겐스부르크까지는 독일군 기지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연료와 탄약을 꽉 채운 새로운 전투기들이 교대로 공격을 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독일 영공 깊이까지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제8공군의 승무원들은 극악의 공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4 폭격 비행단은 강력한 대공 화망까지 뚫고 레겐스부르크에 도착하였고 이때까지 15대의 폭격기가 격추되었습니다. 결국 폭격 임무는 완수하였지만 돌아가는 길에 알프스 근처에서 3대가 더 격추되었고 또 다른 2대는 스위스에 5대는 지중해 인근에 불시착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뒤늦게 도착한 230대의 제1폭격 비행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일 국경으로 들어서자 제급유와 제무장을 마친 독일 공군기들 200여 대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3시간 전과 같은 코스와 고도로 들어오는 폭격기들은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제1폭격 비행단은 21대의 B-17을 잃었지만 어찌됐던 목표인 슈바인프루트 상공에 도착하여 420여 톤의 폭탄을 볼 베어링 공장들에 투하합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한 제1폭격 비행단은 왔던 길을 돌아 영국으로 가야 했고, 그러려면 길목을 지키고 있던 독일 전투기들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강력한 독일 공군기들의 공격에 다시 수많은 B-17이 추락했습니다. 이 폭격 작전에서 제8공군은 60대의 B-17과 5대의 전투기가 격추되고 100대 이상이 대파됐습니다. 승무원도 600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25대의 전투기가 격추되었지만 탈출한 조종사 대부분은 살아남았으며 슈바인프루트의 볼 베어링 공장도 34%의 생산량 감소를 시키며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독일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8공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폭격 이후에도 슈바인프루트의 볼 베어링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복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완전 복구 전에 다시 한번 폭격을 하여 완전히 끝장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8공군의 지휘부는 즉각적인 공습을 지시하였는데, 많은 현장 지휘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호위 전투기 없이 폭격기들만 보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당시엔 전면 공격에 대비해 기수 부분의 무장을 강화한 B-17 G형이 배치되고 있긴 했지만, 곧 도착할 장거리 호위 전투기들을 기다리지 않고 폭격을 실행한 건 지휘부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미 육군 항공대는 25회의 폭격 임무를 무사히 마치면 본국으로 귀환시켜줬는데요. 최초로 성공한 기체가 그 유명한 멤피스벨이었습니다. 제 공습 작전에는 양동 작전 없이 한 번에 전력이 슈바인프루트로 집중되었습니다. 10월 14일 아침 291대의 B-17 폭격기와 200대의 호위 전투기들로 구성된 대편대가 영국을 이륙하여 목표로 향합니다. 역시 독일 전투기들은 호위기들인 P-47이 돌아갈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격해오지 않았고, 마침내 호위기들이 돌아가자마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독일 전투기들은 1차 공습작전 때 사용했던 전술들을 사용해 편대의 대형을 찢어놓으려고 노력했고, 흩어져 이탈한 B-17기들은 여지없이 독일군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폭격편대 역시 상호간의 방어력 유지를 위해 빈 공간을 계속해서 메꾸며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슈바인프루트에 도착할 때쯤엔 이미 28대의 폭격기가 격추되어 사라졌고 34대는 심각한 파손으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슈바인프루트 근처엔 추가된 대공포대들이 즐비했고, B-17 폭격기들은 이 살벌한 대공포대의 탐막을 뚫고 폭격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500톤의 폭탄들이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투하됩니다. 그러나 1차 폭격 때처럼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급유와 제무장을 마친 독일 전투기들은 돌아가는 폭격기들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3시간여의 사투 끝에 32대가 추가로 격추당합니다. 영불 해협을 꾸역꾸역 넘어 살아 돌아온 폭격기들도 대부분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최악의 작전에서 B-17 폭격기 60대가 격추당하고 17대가 대파됩니다. 120대 이상이 크고 작은 파손을 입었고 승무원 640여 명이 하늘에서 사라집니다. 독일 공군은 전투기 31대를 잃었을 뿐이지만 볼 베어링 공장은 생산 능력의 67%가 파괴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은 2주마다 베어링 공장들을 폭격하면 독일은 4개월 안에 군수 생산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독일은 엄청난 양의 볼 베어링을 비축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스웨덴으로부터도 충분한 양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2차 슈바인프루트 공습 후 제8공군의 피해가 너무 커서 추가 공습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미군 승무원들은 이 공습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콧대 높던 제8공군 사령관 아이라 이커 중장은 주간 공습 잠정 중단과 호위기 없는 폭격기 출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손실이라면 제8공군은 곧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은 P-51 머스탱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엄청난 항속거리를 가진 머스탱은
폭격기의 전 과정을 호위할 수 있었고, 실제로 1944년 2월에 있었던 슈바인프루트 3차 공습에서는 머스탱이 호위를 담당하여 231기의 폭격기 중에 11대만 손실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